자, 오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도 저희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11가지, 이전에 이제 기소됐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11가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10시경이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0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10가지 혐의긴 한데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아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요. 첫 번째는 이 자녀 입시 관련 비리 의혹이고요. 이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위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자녀 입시 비리 같은 부분은 이제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또는 위조한 인턴 증명서를 학교 입시에 활용을 했다. 지난번에는 사문서를 위조했다였고요. 네. 기소된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행사했다. 네.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 네. 그런 예, 그리고 또 추가된 부분이 관련해서는 허위 공문서 이제 행사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네, 이쪽에서 원래 그분들이 작성할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조국 장관 자녀가 인턴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을 해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에 제출했다는 건데요. 이 네. 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향후 이 두 기관의 관련자들도 아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별도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제출된 학교가 사립학교면 업무집행 방해. 네.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라든지 이제 서울대 이렇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무집행 국공립대학교 맞습니다. 국공립대학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명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던 게 추가된 건데 이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조국 장관 딸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해갖고 연구비를 유용을 했다, 국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로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도 네, 이 이것도 부분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네.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결국 실질적으로 이 조국 장관 부인이 실질적으로 코링크 피해를 운용을 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네. 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런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된 겁니다. 업무상 횡령은 이미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된 바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공범으로 같이 했다라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증거 인멸은 은닉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 있던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을 해서 외장하드를 교체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크게 3가지 혐의 내용 네, 맞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지금 3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오촌 조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동생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제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기각되면 또 기각되는 대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장이 미칠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으면 수사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게 이제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사건에서는 이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찰이 불구속되는 경우를 수사의 실패로 가격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 그리고 판단할 수 다시 있다. 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갈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보면 네. 일반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도 많이 공개가 되지만 수사기관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 혐의를 보고 있는지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진술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도 좀 새어 나오는 과정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70번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데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그렇죠. 않은 검찰만 갖고 있는 그 뭔가가 뭘까라는 네. 부분.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네.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쪽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뭔가의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뭔가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해 둔 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쉽게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계속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장을 칠지 말지 검찰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거는 건강 상태를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이미 이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들려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문서 자체를 좀 신뢰하기 어렵다. 과연 그만큼 심한 건강상의 위험 상태인지 이거를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검토할 때 있어서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게 돼 있지 자체가 않습니다. 약간 정황증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그냥 살펴보는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동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되지 않은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어차피 그 인정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었고 다만 법률적인 판단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했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선례도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암을 앓고 있던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고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 달 동안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니클로가 내놓은 광고에 대해서 위안부 폄하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광고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원래는 뭐 오해일 뿐이지 뭐 광고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비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점점 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거는 있어서. 이제 사실 글로벌 광고라서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있어서 동일한 영상이 이제 광고가 됐는데 문제는 그 자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막에만? 그렇죠. 이 미국 자막에는 이제 나이든 패션 컬렉터하고 어린 패션 디자이너 간의 대화를 하면서 아우 제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라고 문의를 했을 때 나이든 패션 컬렉터가 아이리스 아펠이 아우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해라고 답변을 했고 이 자체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막에만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라고 묻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일을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대학생이 만든 패러디 영상 잠깐 공개가 화면에 잠깐 보셨는데 이것 때문에도 유니클로 광고 중단 결정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영상 일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문구 완전 좋은데요? 난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 누구처럼 원폭이랑 방사능 맞고 까먹지는 않아.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자,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정신근로대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입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출연했네요. 네. 이 영상은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인 윤동현 씨가 만들어서 자신의 SNS에 올린 광고인데요. 지금 보셨던 영상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가지고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89세시죠. 할머니가 출연을 하셨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 제 나이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라고 문의를 했을 때 양금덕 할머니가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라고 답변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인터넷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이 설마 뭐 의도를 가지고 이런 광고를 만들었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 소비자의 정서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그런 광고였다는 비판만큼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소식 짧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지금 대진년 회원 지난번에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을 해서 방위비 협상
비판을 하느라고 네.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19명 중에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그 중에 2명은 경찰이 반려되고 신청한 거죠? 네, 네. 7명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지금 밝혀졌고요. 아직 발부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반응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본인은 한국 경찰에 감사한다라고 트윗을 보였습니다만 미국 법무부 국무부, 대변인, 예. 국무부 네. 죄송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해서 높은 수준의 우려를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슈들 다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